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요즘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콜드티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를 한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일반 티그 용접기를 콜드티그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고요. 철공방 네이버 카페 회원분께서 정보를 주셔서 저도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중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이 콜드티그라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중국의 한 여성분이 이 콜드티그라는 것으로 스폿을 찍는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대부분 자세하게 클로즈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용접과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철물업종 중에서 얇은 박판을 취급하는 업체나 저 또한 예전부터 비슷하게 사용해오던 방법이라서 별다른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콜드티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티그 용접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티그 용접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콜드티그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기존 티그 용접기의 한 가지 기능인 스폿 기능이 좀 더 발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폿 기능에서 스폿을 찍는 시간을 기존 티그 용접기와 비교해서 좀 더 짧게 줄 수 있고 그것을 또 연속으로 찍을 수 있게도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대부분 티그 용접기들은 스폿 시간을 10분의 1초, 그러니까 0.1초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를 않았죠. 저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초가 1초를 10개로 쪼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스폿을 손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용접기는 스폿 모드가 아니고 일반 티그 모드로 놓고요. 투스텝 모드입니다. 그리고 전류값은 150을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접이 됐고요. 안쪽과 바깥쪽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가접도 스폿, 본 용접도 스폿입니다. 스폿으로 시작해서 스폿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폿 모드로 놓고 시간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스폿 시간이 바뀔 때마다 용접기로 가서 시간을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스폿 시간을 짧게 길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보기 편하게 비슷한 시간으로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대충 제가 감으로 길게 찍고 점점 이렇게 짧게 찍어 봤습니다. 더 짧게 찍으려면 더 짧게 찍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두드리면 더 짧게도 찍을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짧게 찍을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짧게 찍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것이 도대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스폿 시간인지 스폿 모드로 놓고 시간을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류값은 똑같이 150이고요. (0.1초예요)
네, 0.1초가 기존의 용접기들에서 대부분 설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되겠죠. 0.1초보다 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0.07초예요. 이제 0.04초로 내렸습니다. 0.04초까지 내렸고요. 이번엔 다시 스폰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놓고 손으로 다시 컨트롤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스폰 모드가 아닌 손으로 컨트롤해서 찍은 시간이 스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0.04초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는 작업에서 흔히 아주 짧게 찍을 수 있는 스포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손으로도 0.1초보다도 더 짧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짧게 찍을 수 있어야 작업이 되는데 기존 용접기의 스폰 모드로는 0.1초가 대부분이라서 거의 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같은 시간에 스폿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적당한 전류와 스폿 시간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히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전과 달리 0.1초 정도인 스폿 시간이 이제는 100분의 1초 또는 1000분의 1초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000분의 1초 스폿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이 용접기가 100분의 1초 스폿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100분의 1초인 0.01초와 0.02초 이 둘 사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또 10개로 쪼개서 0.02로 0.016 이런 단위는 결과물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정하는 것이 단위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00분의 1초 단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접기 분야에서 기존 10분의 1초 단위에서 100분의 1초 단위로 스폿을 찍어 보니까 기존 10분의 1초 스폿과는 약간 다른 결과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드티그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폿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용접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주변으로 열이 전도되는 시간 동안 짧아집니다. 제가 다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용접기가 스폿 시간을 제일 길게 줄 수 있는 게 1초입니다. 그래서 1초로 스폿을 찍고 그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폰 모드로 놓고요. 전류값은 4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스폿 시간은 1초를 줍니다. 네,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03초를 놓겠습니다. 네, 0.03초를 놓고 기존의 40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아무리 찍어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용접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 같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전류값을 올리죠. 전류값을 올려 보겠습니다. 네, 18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 스폿을 찍느라고 여기가 좀 사이가 벌어져서 용접이 안 됐어요. 이쪽에다가 겹쳐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겹쳐서 찍어서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고요. 근데 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40으로 1초 동안 찍은 것은 뒤까지 열 변색이 됐죠. 그래서 까맣게 변색이 됐고요. 이쪽에 180으로 0.03초로 찍은 것은 뒤쪽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1초로 찍은 것은 뒤쪽까지 변색이 된 걸로 봐서 용접이 더 깊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네, 1초로 찍은 것이 아주 약간 더 깊게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용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콜드티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여성분이 용접을 한 후에 용접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는 행동을 하죠. 이것으로 뭐 뜨겁지 않다라고 해서 냉간 용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류값은 40으로 내리고요. 스포 시간은 1초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게 되면 열을 뺏길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조금 띄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를 손으로 만지면 뜨겁습니다. 만지질 못하죠. 이거 만지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서 좀 전과 같게 0.03초로 180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전류값 180으로 올리고요. 스포 시간은 0.03초를 놨습니다. 네. 이것은 뭐 만져도 뭐 전혀 뜨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만질만 합니다.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오죠.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냉간 용접이고요. 결론적으로 콜드티그는 스위치만 빨리 눌러줄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런 제품이 있죠. 단순한 기계입니다. 용접기로 들어가는 스위치 신호를 우선 이 기계가 대신 받아서 설정한 시간만큼 대신해서 용접기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이 오시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이 기계가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스폿을 찍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100분의 1초부터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부터 99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1이 0.01초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5라는 수치가 0.02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0.03초로 찍기 위해서는 한 9 정도를 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기계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넣어주고요. 네, 오늘은 이 제품의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이 기계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법은 오늘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기계가 옵션으로 이렇게 발판 스위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판 스위치를 연결을 해놨고요. 이 토치에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 스위치를 누르면 이 용접기가 동작을 합니다. 제가 발판 스위치를 사용을 안 해봐서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근데 발판 스위치로 용접을 할 것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뒷면은 뭐 열변색이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 연속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누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연속으로 찍어 볼게요. 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저기 그 고급 사양의 용접기가 가진 스폿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용접기에서 그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라서 모든 용접기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위치 신호를 받아서 설정된 값을 넣어주는 것이라서 대부분 티그 용접기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콜드 티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동영상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댓글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